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단순히 국경을 넘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려 수세기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스케일의 역사적 탐정 스토리거든요. 솔직히 베트남과 대한민국, 이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깊은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두 현대 국가를 하나로 꽉 묶어주는 800년 전의 놀라운 여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절박했던 생존기가 어떻게 수백 년이 지나서 기적 같은 외교적 연결고리가 되었는지 그 서사시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진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현재 베트남 정부는 매년 한국에 한평범한 가문 사람들을 초청해서 마치 국빈이나 옛날 왕족처럼 엄청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베트남 정부가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이런 특별 대우를 하는 걸까요? 이거 외교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배경에는 피와 눈물, 그리고 800년 동안 잊혀졌던 왕조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이웃, 대한민국의 화산이 씨 가문분들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우리랑 똑같은 한국 시민인데 베트남 정부는 이분들을 베트남 왕족의 직계 후손으로 공식 인정하고 환영하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이 기막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800년 전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한복판으로 시간을 확 되돌려야 합니다. 첫 번째 챕터, 왕조의 몰락입니다. 베트남 리왕조의 최후를 한번 살펴보죠. 이야기의 시작은 1225년 베트남에서 벌어진 잔혹한 쿠데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베트남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던 리왕조가 있었는데요. 막강한 권력자였던 쩐투도라는 인물의 폭력적인 공세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쩐투도는 어린 여왕을 협박해서 강제로 왕위를 빼앗았고 그렇게 베트남 역사에 새로운 쩐 왕조가 들어서게 된 거죠. 권력이 바뀔 때는 항상 피바람이 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쿠데타 직후의 상황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쩐트도는 나중에 일어날 반란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고 리왕조의 왕족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기 시작해요. 이때 살아남은 리씨 일족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딱 두 개였습니다. 성을 웅우엔씨로 아예 바꿔서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살던가 아니면 진짜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북쪽 산악지대로 추방당하던가 둘 다 생존 확률이 희박한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챕터, 위대한 탈출입니다. 자, 리롱병 왕자의 이 필사적인 탈출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쿠데타 이듬해인 1226년 왕자는 최측근이랑 가설들 무려 6천여 명을 이끌고 바다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미지의 바다를 정처 없이 떠돌다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서 대만에 잠시 내리기도 해요. 심지어 거기서 병든 아들을 남겨두고 다시 눈물을 머금고 출항을 합니다. 그렇게 항해를 이어나간 끝에 마침내 도달한 곳이 바로 고려의 영토, 지금의 황해도 옹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3,000km가 훌쩍 넘는 상상하기도 힘든 해상 생존기였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당장 내일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왕자가 배에 타기 직전에 뭘 했는지 아세요? 황급히 도망친 게 아니라 몰래 종묘인 태묘에 잠입합니다. 그리고는 조상들의 위패, 황제가 입던 용포, 상방복음 같은 상징물들을 다 챙겨서 바다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한 목숨 건지겠다고 도망친 게 아니라 멸망해버린 가문의 명예랑 왕조의 정통성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려 했던 거죠. 그 처절한 책임감이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약간 신화나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고종이 어느 날 밤 기가 막힌 꿈을 꿉니다. 거대한 새 한 마리가 남쪽에서 쫙 날아와서 사해 바닷가에 사뿐히 앉는 그런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어요. 잠에서 깬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얼른 그 바닷가를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딱 그 자리에 안남국, 즉 베트남의 왕자 일행이 도착해 있었다는 전설 같은 일화입니다. 신기하죠? 고려 조정은 이들을 가엾게 여기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편히 머물 수 있는 땅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세 번째 챕터, 백마장군입니다. 이국 땅에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보시죠. 베트남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쫓기는 신세였지만 고려의 삶은 달랐습니다. 왕자는 절대 좌절하지 않았어요. 군사들과 가솔들을 직접 이끌고 농사도 짓고 낚시도 하면서 진짜 굳건하게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해 나갔거든요.
더 대박인 건 독서당이랑 강무당이라는 곳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학문도 가르치고 무술이랑 병법도 전수했다는 겁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몰려들을 때요. 엄청난 회복 탄력성, 정말 존경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이 평화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1232년 당대 세계를 씹어먹던 몽골 제국이 고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왕자가 살던 황해도 지역이 아주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리롱뚱 왕자는 자신을 따뜻하게 거두어준 이 새로운 고향을 지키기 위해 다시 칸을 뽑아듭니다. 이때 항상 새하얀 백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면서 군사들의 사기를 확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백마장군이라고 부르며 엄청나게 따랐다고 해요. 특히 1253년에 있었던 몽골의 두 번째 침입 때 그의 천재적인 전술이 폭발합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몽골군이 갑자기 화친을 맺겠다면서 금괴가 잔뜩 든 괴짝들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왕자가 딱 보고 아, 이거 100% 함정이다.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상자의 구멍을 뚫어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암살을 노리는 자객들이 숨어있던 겁니다. 왕자는 지체 없이 그 구멍에 펄펄 끓는 물을 부어서 자객들을 처단하고 그 상자들을 적진에 다시 휙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훈비백산한 몽골군을 기습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와, 진짜 통쾌한 승리 아닌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승전보를 들은 고려 고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은 당장 그 지역의 이름을 화산으로 바꾸고 왕자에게 화산군이라는 귀족 자기를 딱 내려줍니다. 거기다 몽골군이 항복했던 그 자리에 수학문이라는 기념문까지 세워서 그의 공적을 영원히 기억하게 했어요. 쫓겨다니던 베트남의 비운의 왕자가 위기에 빠진 고려를 구한 위대한 영웅, 화산군의 시조로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챕터, 800년의 유산입니다. 고려에서는 이렇게 최고의 군사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요. 사실 왕자의 마음 깊은 것에는 평생 아물지 않는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산 꼭대기에 망국단이라는 재단을 직접 쌓고 틈만 나면 고향인 남쪽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통곡을 했다고 해요. 전쟁에서는 승리한 영웅이지만 죽을 때까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망명객의 신세, 그 찢어지는 가슴, 그 먹먹함이 지금 무리한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숫자 1775. 이게 과연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000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화산이 씨 후손분들의 수입니다. 800년 전 가문이 멸족될 그 끔찍한 위기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던 리 왕조의 핏줄이 끝내 살아남았고 수많은 생명으로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강력하고도 경이로운 증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1995년에 화산 이씨 종친의 분들이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그때 베트남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무려 80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왕족으로 이분들을 공식 환대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베트남인과 동등한 법적 혜택을 받고 있고요. 매년 음력 3월 15일에 열리는 리 왕조 창건 기념식에 공식 귀빈으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800년 동안 흘렸던 눈물이 마침내 환희와 화해로 바뀌는 정말 소름돋게 감동적인 순간이죠. 오늘 이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아주 오랜 옛날 망명객들의 절박했던 발걸음이 어떻게 오늘날 현대 국가 간의 굳건한 국경을 허물고 이렇게 끈끈한 유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잊혀져간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더 숨어 있을까요? 1225년에 잔혹한 쿠데타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800년이 흐른 지금 두 나라를 잇는 평화의 다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 역사라는 건 참 알면 알수록 놀랍고 가슴 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숨겨진 역사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